2024년 인류가 짊어진 빚의 무게는 251조 달러에 달합니다. 글로벌 GDP의 235%라는 이 숫자는 이제 단순한 경제 지표를 넘어선 실존적 위협입니다. 지폐의 바다가 거대한 암흑 속으로 비명 없이 빨려 들어가듯 공공부채는 통제불능의 거대 심연으로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적 기반이 발밑에서부터 소리 없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부할 수 없는 징후입니다. 권력을 향한 정치적 욕망은 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가장 먼저 약탈합니다. 정치인들은 당장의 표를 매수하기 위해 달콤한 감세와 선심성 지출이라는 사탕을 뿌려대며 군중을 매혹합니다. 우리는 환호 속에 그 사탕을 받아들지만 발밑의 유리바닥 너머에는 이미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의 생존 자원을 현재의 유흥으로 탕진하는 이 비극적인 유혹, 그것이 바로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정치적 벽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국고는 이제 공유지의 비극이 벌어지는 처절한 전장이 되었습니다. 지출의 고통과 책임은 교묘히 회피한 채 눈앞의 혜택만을 갈구하는 편화된 이기주의가 국가의 근간을 찢어발기고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은 보석을 꺼내려 항아리를 깨뜨리는 수많은 탐욕스러운 손들 속에서 국가 재정은 수복 불가능한 구조적 붕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권리만이 남은 곳, 그곳에 남는 것은 부서진 항아리뿐입니다. 인구 고령화라는 거대한 압력은 연금과 의료비를 멈출 수 없는 경직적 비용으로 기계화해버렸습니다. 국가 예산은 이제 자율적인 정책 결정 기능을 상실한 채 의무지출이라는 이름의 차가운 링거에게 의존해 강제로 박동하고 있습니다. 과열된 톱니바퀴가 내지르는 비명에도 불구하고 이 노화하는 기계는 스스로를 멈추는 법을 잊은 채 오로지 파국을 향해 무겁게 회전할 뿐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만든 장치가 이제는 국가의 생존을 갉아먹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의 33%를 오직 사회보장이라는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일본은 우리 모두가 마주할 잔혹한 미래의 예고편입니다. 2040년 190조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청구서는 정치적 결단 없이는 결코 탈출할 수 없는 구조적 함정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정체된 사회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이미 안방까지 들어왔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경제는 더 이상 꿈을 꿀 힘조차 잃어버렸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는 매년 GDP 1.6%라는 거대한 추가 투자를 우리에게 강제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반드시 지불해야 할 지연된 청구서입니다. 지금 이 비용을 치르기를 거부한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닥칠 물리적 재난의 대가는 부채 비율을 58%포인트 더 폭증시키며 우리 문명 전체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녹색의 희망 뒤에 숨겨진 차갑고도 혹독한 기후의 역습입니다. AI 패권과 반도체 공급망은 이제 막대한 자금을 끊임없이 집어삼키는 새로운 디지털 블랙홀이 되었습니다. 기술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벌이는 천문학적인 보조금 전쟁은 각국 정부가 국채 발행이라는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없이 밟게 만듭니다. 안보라는 신성한 명분 아래 정당화되는 이 지출 레이스는 국가의 재정적 기초 체력을 순식간에 고갈시키며 우리를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심연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순간 역설적으로 이를 지탱할 세수 기반은 모래성처럼 바스러지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고령화가 만들어낸 세수 침식의 사막에서 노동의 가치는 희미해지고 국가의 수입원은 메말라갑니다. 화려했던 국가 재정의 황금 기둥들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가루가 되어 흩날리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 도시, 거둘 세금이 없는 나라,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황량한 진실입니다. 빚으로 빚을 갚는 우로보로스의 저주가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원금을 갚기는커녕 매달 불어나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또다시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 악순환은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되었습니다. 지폐로 이루어진 뱀이 자신의 꼬리를 삼킬수록 몸통에서 돋아나는 날카로운 가시들은 국가 경제의 가장 약한 부위부터 깊숙이 찔러옵니다. 스스로를 파괴하며 연명하는 괴물, 그것이 지금의 부채 구조입니다. 이제 전 세계 국채의 40%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만기를 맞이합니다. 저금리의 환상이 깨지고 고금리 차원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시간폭탄이 째깍거리며 우리의 목을 조여옵니다. 한 해 동안 지불해야 할 이자액이 이미 국가의 방패인 국방비 지출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 폭탄이 터지는 순간 우리의 안보조차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폭발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시장이라는 마을 우물에 거대 산업용 사이펀을 깊숙이 박아넣었습니다. 국가가 생존을 위해 대량으로 찍어내는 부채는 민간 경제의 활력이 되어야 할 자금을 무자비한 흡입력으로 빨아들여버립니다. 사이펀의 기계적인 진동이 강해질수록 시중의 유동성은 고갈되고 우리 경제의 실핏줄은 수분 하나 남지 않은 채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자금 고갈이 불러온 금리 폭등은 민간 투자를 처참하게 고사시킵니다. 정부라는 거대 탱크에 물이 가득 차오르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꿈꾸던 혁신기업과 평범한 가구는 물 한 방울 얻지 못해
말라 죽는 화분처럼 시들어갑니다. 비대한 국가 권력의 팽창은 결국 민간 경제의 처절한 희생이라는 비극적인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나무가 죽어야 숲이 산다는 이 역설은 과연 정당합니까? GDP 5.7%라는 치명적인 적자 앞에서 프랑스의 의회는 정치적 파편화와 내분으로 인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궁전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붉은 적자의 핏물은 국가 신용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차갑게 식히고 있습니다. 필요한 개혁의 순간을 정치적 싸움으로 날려버린 대가는 결국 국채금리 급등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국민의 삶을 직접 타격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기축통화국 미국조차 선거용 부채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쏟아내는 수조 달러 규모의 지출 약속은 우리 아이들의 삶을 판돈으로 건 거대한 카지노의 도박판과 같습니다. 쏟아지는 화려한 지폐 더미 뒤에 숨겨진 해골의 그림자. 기축통화의 권위는 이 환각적인 지출잔치 속에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침식되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채로 지탱되는 위태로운 성장과 지속가능한 재정 사이의 외줄 위에 홀로 서 있습니다. 한쪽에는 정치적 욕망의 무거운 왕관이, 다른 쪽에는 무고한 아이들의 가녀린 미래가 매달려 있습니다. 뼈를 깎는 재정적 결단과 구조적 대전환을 선택할 용기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심연으로 추락하기 직전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은 지금입니다.